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판이 뒤집어지고 있는 정경심 교수 재판 이야기입니다. 자,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이 진행이 되고 있죠. 언론에서는 제대로 된 정보를 다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정경심 교수의 재판은 빨간아재님이나 고양이뉴스님의 유튜브를 보면서 그 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빨간아재님이 오전에 있었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박군의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자, 디테일한 얘기를 듣고 싶은 분은 빨간아재 채널에서 보시면 되고요. 저는 빨간아재님의 이야기를 간추려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민양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주최한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자, 이것도 뭐냐면 참가했다는 증서로 인턴십 증서를 받았는데 이게 참가도 안 하고 받았다. 자, 서울대의 문서를 위조했으니 공문서 위조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로 검찰이 물고 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증인들을 부릅니다. 그 학술대회에 3명의 친구들이 참석을 합니다. 조민양과 친구 2명, 박군과 장군이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오전에는 박군의 증언이 있었는데 이 박군은 조민양과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어요. 조민양과 함께 정경심 교수에게 영어 과외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가족들끼리도 친분이 두텁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끼리도 서로 친하고 같이 저녁 식사도 하는 그런 사이라고 하네요. 이 박군은 조민양하고 고등학교는 달랐다고 합니다. 조민양은 한영외고 박군은 대원외고였다고 합니다. 자, 조민양의 권유로 인권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조민양이 알려줘서 서울대에 있는 국제인권법센터에서 하는 학술대회에도 참석하게 돼요. 자, 하지만 이 박군은 현장에서 조민양을 제대로 만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박군은 일관되게 이런 증언을 했어요. 본인이 기억나는 건 딱 3가지다. 내가 그곳에 참석한 것, 그리고 그 당시에 영어로 질문을 한 것, 그리고 어떤 분에게 명함을 받았던 것, 그 3가지는 확실히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관되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조민양은 그 장소에서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장소에서 조민양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증언을 했거든요. 이건 또 언론에 대서특필됐었죠. 자, 이 박군은 검찰에게 3번의 조사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3번째 조사에서 동영상을 보여줍니다. 동영상을 보여줘요. 그 장소에서 조민양으로 보이는 인물이 나오는 영상. 자, 박군은 그 영상을 보자마자 조양이 맞다 특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진술서에 그렇게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계속 유도신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조양일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군은 조양을 닮은 사람이다 라는 정도로 후퇴한 진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진술을 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1차 조사를 받고 검찰은 박군의 생활기록부를 확보를 합니다. 박군의 생활기록부를 딱 쥐고 박군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박군의 생활기록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인턴 증명서가 있을 겁니다. 그 당시의 학생들 중에 털기 시작하면 조민양처럼 안 털릴 사람이 있었을까요? 자, 오후 재판에는 또 한 명이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장군인데요. 장군은 조양과 같은 학교를 다녔던 친구예요. 그렇게 같이 이 학술대회에 참석을 한 겁니다. 하지만 장군은 조민양을 본 적이 없다,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또 증언한 바 있습니다. 자, 장군은 또 왜 이렇게 증언할 수밖에 없었는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장군도 검찰이 장군의 학생기록부를 쥐고 있었습니다. 장군의 학생기록부에는 여러 가지 체험활동, 인턴십 경력이 적혀 있었는데 법무법인에서의 체험활동, 그리고 광고회사에서의 체험활동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아버지와 작은아버지와 연관이 있는 회사라고 해요. 장군의 가족들도 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장군도 첫 번째 조사에서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조민양의 친구들의 생활기록부를 딱 쥐고
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들도 조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어린 친구들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이게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짓이에요. 이 친구들은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을까요? 본인들이 얼마나 비겁하다고 느꼈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가족들까지도 자신의 미래까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민양이 정경심 교수가 박살나고 있는 걸 보고 있었잖아요. 여기서 내가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정경심 교수와 그 가족들이 자유로워질 것 같지도 않고, 잘못하면 나와 내 가족들까지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검찰이 한 짓입니다. 검찰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수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조양의 친구 박군이 용기를 내서 증언을 해줬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나는 저건 조양이다 라고 특정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진술서에 그렇게 작성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빨간 아재님이 오전 재판을 보고 바로 영상을 찍어서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어떤 언론도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로 내가 원래 했었던 진술을 그대로 담지 않았다, 이런 기사 한 줄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검찰과 언론의 콤비 플레이예요. 검찰은 자신들이 필요할 때 언론에게 소스를 던져주고 빨리 써내라. 그리고 자신들이 불리한 일이 있을 땐 언론들은 알아서 입을 닫아주죠. 확실한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술이 검찰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것을 알고 진술을 바꾸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정해놓은 답, 그게 나올 때까지 여러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는 집단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조양의 친구들, 그 친구들의 생활기록부를 딱 쥐고 진술 잘 해라. 우리가 원하는 진술을 하지 않는다면 너도 네 친구 조양처럼 될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조양의 친구들의 진술을 듣는데 왜 그 친구들의 학생 기록부를 확보하고 있었을까요? 왜일까요? 진술만 들으면 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듣기 위해서는 이 참고인들을, 이 증인들을 우리 입맛에 맞게 진술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학생 기록부를 들고 있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라는 거겠죠. 그 당시에 인류대를 갔었던 학생들, 학생 기록부 딱 들고 조민양처럼 털면 다 털립니다. 그래서 빨간 아재님은 나도 범인이다, 이런 캠페인까지 했었잖아요. 실제 그런 사례들을 경험한 사람들의 에피소드들이 많이 빨간 아재님에게 도착했었습니다. 실제 그렇게 했었던 학생들, 그리고 실제로 별것 아니지만 인턴십 증명서를 떼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정까지 가서 감옥에 가느냐 마느냐, 형사재판을 받아야 할 사안일까요? 자, 인턴십을 했느냐 안 했느냐, 체험활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체험활동 증서가 진짜냐 가짜냐를 가지고 감옥에 가냐 마냐,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친구와 그 친구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우리 가족들까지 다 조사를 받고 검찰의 손에는 학생 기록부가 쥐어져 있을 때 그들은 어떤 진술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친구들도 그 가족들도 모두 검찰의 희생양들입니다. 언론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검찰의 이런 행태를 비판해야 마땅한데 언론은 한 줄도 보도하지 않습니다. 증인들의 가족들을 볼모로 잡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강요한 검찰의 조사 행태를 비판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언론들은 도대체 누굴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확실한 건 하나죠. 대한민국 검찰도 대한민국 언론도 진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건 진실이 아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실이 없다면 만들어낼 힘이 있는 집단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과 검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저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검찰이 마음만 먹는다면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아도 죄인이 될 수 있어요. 김경수 도지사도 그렇게 만들었고 정경심 교수도 그 가족들도 그 친구들도 친구의 가족들도 검찰은 언제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검찰은 그런 힘이 있어요. 그리고 언론은 그 힘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 안에 들어가서 따뜻하게 보호받고 있는 걸 즐기는 그런 족속들이라는 겁니다. 정경심 교수는 무죄입니다. 김경수 도지사도 무죄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